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스피비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싱어랑 맥그립이고, 일단 둘 다 그냥 국밥처럼 해주는 애들이에요. 싱어는 지금 한 6이닝 2, 3실점 가량 꾸준하게 해준 지 꽤 됐습니다. 중간에 한번 4.1이닝 4실점 이런 날이 있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고, 맥그립이도 비슷하죠. 얘도 요즘에 좀 안 좋은 날이 있었어. 막 1.2이닝 만에 7실점 개 털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만만하게 봤는데, 그래도 그냥 1인분은 되기는 합니다. 원래부터 뭐 제구 좋고 요즘에 좀 피홈런이 늘기는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저번 경기 때도 2사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에러 출루한 다음에 3런 맞아가지고 이것도 자책점에서는 좀 빠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홈런 맞은 거 자체가 요즘에 홈런도 좀 있고 그런 거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 다 좀 비슷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것도 오늘 낮 경기거든요. 낮 경기 지표는 사실 둘 다 그냥 뭐 딱히 돋보이는 거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커리어상으로는 싱어는 낮 경기를 잘하는 편이고 맥그리비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올 시즌에 보니까 싱어는 낮 경기가 올 시즌 좀 많이 아쉬워요. 5점대로 가고, 그리고 맥그리비는 오히려 올 시즌 낮 경기가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이런 건 있어가지고 약간이나마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이제 웃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여러 차례 얘네들은 뭐 세인트루이스가 전력은 앞서는 것 같다, 오늘은 사실 뭐 그전에 비하면은 어제는 오히려 세인트루이스가 이게 좀 선발이 밀리는 것 같다면 오늘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신시내티도 원래는 홈에서 구장 자체가 홈런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점들이 맥그리비가 리스크일 수는 있고, 싱어는 일단 땅볼 투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홈에서 좀 더 뭐 나은 건 맞긴 하지만 올 시즌도 피홈런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갖고 저는 선발상으로는 뭐 언더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이 경기에서 차이가 많이 갈리는 거는 상대전적이거든요. 자, 맥그리비가 이 부분에서 정말 좋습니다. 신시내티니까 이제 같은 지구고 많이 만나가지고 피안타율이 1할 3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뭐 상대전적 같은 것들은 많이는 안 만나서 막 두드러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근데 생각보다 볼넷은 조금 좋고요. 장타 비율도 약간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피안타 자체가 굉장히 낮다 이런 거는 있었고, 뭐 싱어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죠. 뭐 장타 같은 거 조금 있고 이래갖고 이 부분이 제일 좀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난 그래갖고 그냥 좀 세인트루이스를 보고 싶기는 한데, 이 시리즈가 좀 한 점 차도 되게 많이 나온다든지, 둘 다 요즘에는 좀 한 점 차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봐도 세인트루이스가 한 점 차가 40게임이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한 점 차도 배제는 못한다. 둘 다 좀 비슷한 그런 면이 있으니까 저는 세인트루이스나 뭐 한 점 차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클리블랜드 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제가 어제 클리블랜드를 진짜 좋게 봤는데, 샌프가 선발을 좀 이제 테스트 겸으로 그냥 2이닝 정도 만에 내렸고 우려스러웠던 하우저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하우저 요즘 굉장히 좋다고 했었는데, 오늘 루프도 약간 좀 땅볼 성향이 있는 선수기는 한데요. 그냥 요즘에 오락가락해요. 좋은 날이 막 오는가 싶더니만은 안 좋은 날에는 재구 같은 것도 많이 좀 노출도 되기도 하고, 그냥 재구 리스크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어제도 좀 빠따 같은 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찬스 같은 게 좀 있긴 했지만은 좀 샘프가 호수 부위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루프도 땅볼 유도는 좀 괜찮은 선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개빌 윌리엄스가 문제인데, 제가 여태까지 개빌 윌리엄스 요즘 정말 좋은 구간이다. 얘가 5경기 구간 동안 삼진을 55개를 잡은 게 있었는데, 이런 게 또 이제 기록상으로도 리스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개빌 윌리엄스에 관련된 어떤 뉴스까지 나왔어요. 이거를 달성했던 선수들이 최근에 저스틴 벌랜더, 커쇼, 클루버, 실링, 마르티네스, 거의 뭐 명전급 선수들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 경기가 4.1이닝 만에 홈런 2번 맞고 볼넷 4개 해줬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초반에는 개빌 윌리엄스의 포심 같은 게 6월까지는 4번째로 낮은 스트라이크 존 비율, 얘가 제가 매번 스위퍼랑 커브를 활용하는데 포심이 조금 못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구도 좀 안 좋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싱커 같은 것들 좀 더 써먹으면서는 높게 스트라이크 존에 좀 꽂았었고, 이후로는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달 이후로는 포심 패스트포까지 살아났다. 포심 피안타율이 8푼밖에 안 됩니다. 50타수 4안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본인의 약점을 개선한 것들이 많이 좀 보였단 말이죠. 저도 잘한다고 느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좋은 게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직전 경기를 좀 조졌다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얘도 커리어 내내 낮 경기를 좀 잘했던 편이고, 저는 넓게 봤을 때 요즘 좀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당시에 샌디에고는 빠따도 무서웠고 폼도 무서웠을 뿐더러 막 8연승 날릴 때입니다. 그런 게 있어서 나는 좀 아쉬웠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선발상으로는 또 한 번 클불이 먹고 들어가는 경기예요. 문제는 어제처럼 그렇게 또 빠따를 못 쳐버리면 어쩌냐, 그게 문제긴 한데,
글쎄 오늘도 잘 모르겠습니다. 클리블랜드 빠따 원래부터 못 믿는 애들이고 지금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아닌데 저 어제 좀 좋게 봤던 거는 일단은 뭐 메시는 제 기대대로 잘해줬어요. 문제는 클리블의 빠따였다. 그런 것들이 좀 거슬리다 보니까 역시나 좀 빠따 때문에 뭐 세게는 못 보겠네요. 그래도 선발상으로는 게빈 윌리엄스가 좋은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고 근데 어제처럼 클리블랜드가 그렇게 또 범타 같은 거에 그칠 수 있는 게 루프도 비슷한 장점을 공유하는 놈이어가지고 그게 좀 문제거든요. 오늘 좀 재구가 어떨지 모르겠어. 둘 다 좀 재구 리스크가 있는 애들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뭐 클리블랜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7.5 기준에는 뭐 언더 생각 중인데 이러려면 루프가 뭐 재구 리스크도 극복을 해야 되고 게빈 윌리엄스도 지난번 경기는 아쉬웠지만 그 전에 모드로 돌아가야 된다. 조건이 많이 붙어가지고 언더는 조금 그렇네요. 다음 템파베이 토론토 이안 세이모랑 비버입니다. 일단 이안 세이모는 좀 지명도가 낮은 그런 선발에 속하는데 저는 이 친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삼진을 되게 잘 잡는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가지고 있는 공들이 이제 포심을 두 번째 쓰고 체인지업이나 이런 뭐 스위퍼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보면은 얘도 여기는 체이스, 스위퍼, 케이 이런 그 삼진 관련된 능력들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하게 찍히는 선수입니다. 포심은 약간 하이패스트 볼게요. 체인지업은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쓴다. 포심이 구속이 92마일 정도밖에 안 나오는 놈인데 체인지업이나 스위퍼가 굉장히 좋다. 결정구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휘프레이트 같은 것들도 괜찮고요. 그래서 세이모의 가장 큰 무기는 뭐 삼진 같은 건데 뭐 로케이션 같은 게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좀 제구가 얼마나 받쳐주나가 중요한데요. 사실 뭐 제구는 그렇게까지 강점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삼진 잡는 능력 같은 것들은 확연하게 되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 먹힌 타구 비율도 좋고. 근데 이게 비버가 요즘 좀 애매해요. 비버가 저는 그냥 확실히 옛날보다는 많이 망했다고 생각을 해. 옛날에 싸이형 탄 적도 있었잖아요. 단축 시즌에. 근데 이제 중간에 한 2년간 이렇게 거의 뭐 공백기가 있었었고 확연하게 그 전에 본인의 장점이었던 뭐 제구라든지 삼진 잡는 능력 이런 것들보다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게 많이 보입니다. 원래부터 하드히트 억제나 이런 거 안 좋았는데 특히나 배럴 타구 비율이 훨씬 더 늘기도 하고 그냥 장타 같은 거 리스크가 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강점이 많이 없다는 건데 당장 저번 경기도 6이닝 동안 피홈런을 이제 하나밖에 안 맞았던 솔로 홈런. 근데 그 당시에 양키는 되게 못 쳤고 그날도 이제 하드히트가 12개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을 만한 타구는 좀 많았다는 건데 어쨌든 잘 버텨 나갔습니다. 토론토는 뭐 수비가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 그런 건 있었는데 저는 비버를 여전히 좋게는 안 봐요. 좀 이안 세이모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점도 좀 있는 편이어서 저는 지금 양팀 다 빠따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템파베이가 이제는 홈에서의 전체 승률 1등 자리 이런 것들도 미러키한테 내주긴 했는데 요즘 빠따세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반대로 토론토도 바닥 짚고 올라온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표로는 여전히 뭐 후반기에도 안 좋다고 하지만은 뭐 좌한 상대로는 안 좋다 이런 게 있지만 요즘에 빠따폼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내가 그래갖고 라스무센 경기 때도 오바가고 막 이랬었는데 일단 뭐 템파가 정배받은 건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7.5 기준에 오바가 좀 더 괜찮은 부분도 있다. 사실 세이모도 지금 나쁜 편이 아니고 비버도 제 기대보다는 은근 잘해주고 있는 게 있기는 한데 오늘도 그냥 빠따 같은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둘 다 뭐 베이스 러닝도 괜찮은 편이고 이래갖고 뭐 오바 같은 거 방향은 템파 정배긴 한데 그거보다는 오바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있긴 합니다. 캔자시티 대 어슬렉스. 제가 이제 어제 경기는 어슬렉스가 선발이 좀 애매하다. 게이지 점프를 땡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스프링스를 그냥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랬는데 스프링스가 그냥 나왔죠. 그래서 오늘 게이지 점프, 내일 JT 김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러면은 어슬렉스가 좀 만만한 선발 구간은 아니거든요. 점프, 긴, 제이코, 로페즈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어슬렉스가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랜디 도브넥 또 얼마 전에 한번 좀 실망스러운 경기가 있었지만 바로 다음 경기 때 5.이닝 동안 무실점 또 좋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5, 6년 전쯤에 그때도 미네소타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이나마 괜찮을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한번 좀 털리더니 다시 마이너리그에 오랫동안 내려가 있었고 올 시즌 오랜만에 기회를 받았는데 일단 실적은 잘 찍어내고 있는 편이에요. 그때 이제 컵스한테 개 털린 거니까 털리만 했다고 생각은 돼요. 어슬은 어쨌든 지금 뭐 소더스톰도 시즌 아웃에다가 루커도 그렇고 아마 니커츠도 못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어슬리스도 빠따 공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은근히 또 어슬리스가 치기는 하던데 일단 게이지 점프가 만만치 않다는 건 있다. 근데 하지만 저번 경기도 또 제구 난도도 있었고 길게도 못 가고 얘는 얼마 전에 복서한테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경기가 많이 나오진 않아. 지금 켄자도 빠따가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확실히 홈이나 원점 표타도 많이 있는 편이고 저는 그래갖고 그냥 오늘도 한번 켄자 쪽이나 뭐 언더 같은 거 보고 싶긴 한데 솔직히 그냥 구도상으로 어제 경기도 켄자가 좀 어렵게 갔다가 겨우 이겼잖아요. 그전 경기도 역전승이고 켄자가 좀 더 폼은 좋아 보이고 하지만은 선발상으로도 애매하고 저는 승패보다 그냥 언더에 대한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언더도 8.5밖에 안 되면은 둘 다 뭐 불펜리스크도 있고 요즘 빠따세도 괜찮은 편인데 선발들 조금 괜찮다고 언더 가는 것도 애매합니다. 그냥 이거는 켄자승이나 언더 이렇게 좀 그림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이트삭스 대 애틀랜타입니다. 앤서니 K랑 그랜트 홈즈고 이제 또 화사하게 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얘네들도 원정보다 확연하게 좀 홈이 괜찮은 편인데 이번에 컵스와의 시리즈도 마지막 경기는 좀 잡기는 했더라고요. 컵스가 되게 못 쳤었고 문제는 지금 애틀랜타도 심각합니다. 얘네들도 미네소타한테 수입을 당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빠따가 말썽이었다. 그냥 지금 애틀랜타 빠따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이런 것들 좀 밝혀드리곤 하는데 어제도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되게 못 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좌한 상대로도 그냥 비슷합니다.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보다는 조금 나을지라도 여전히 뭐 이런 구간에서 점수를 많이 못 뽑고 있기도 하고 보니까 애틀랜타는 후반기 기준으로는 홈이랑 원정에서의 OPS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심지어 홈에서도 그냥 그닥이던데 어쨌든 원정 빠따가 좀 아쉽게 보이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그랜트 홈즈도 마음에 안 든다. 가지고 있는 공도 그냥 슬라이더 주식으로 많이 가고 좀 투피치 유형인데 제구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든지 홈런도 맞고 하거든요. 근데 비교적 좀 솔로홈런 비율이 많이 있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바로 직전 경기 때는 볼넷도 많이 주고 이닝도 많이 못 채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낮추면은 그냥 은근해주는 경우가 있고 기대감을 좀 높였을 때는 저번처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냥 아다리가 좀 안 맞아요. 저는 그냥 보통은 안 좋은 쪽으로 보기는 해요. 근데 앤서니 K도 비슷합니다. 이 친구도 방어를 그냥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럭저럭 이렇게 좀 짧은 이닝이나마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던데 어쨌든 둘 다 그렇게 뭐 믿을만한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애틀랜타의 빠따 하락세가 좀 심각해 보인다는 거. 화싹은 저는 컵스와 시리즈 때 못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빠따가 모자란 시기도 있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홈런 같은 거 무라카미 복귀와 함께 좀 살아난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 어쨌든 홈에서 그동안 잘해왔거든요. 그냥 이건 애틀랜타가 정배받은 건 못 간다 그런 마인드여서 또 요즘 원정도 안 좋고 얘네들도 보니까 홈에서는 승률이 42승 23패 이것도 순위권이거든요. 근데 원정은 32승 30패로 얘네들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전체 1등 내셔널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팀인 반면 이 원정 성적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랜트 홈즈라면은 저는 애틀랜타가 정배는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미러키 대 시애틀입니다. 개소랑 커비인데 요즘에 개소도 그냥 1인분은 좀 돼요. 짧은 이닝일지언정 뭐 실점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 다저스와의 경기 때 6.1이닝 3실점이면은 그래도 이름값에 비해서는 다저스보다 잘 녹인 편이었었어요. 개소도 이제 뭐 구속이 조금 그냥 밋밋하다든지 지난 시즌에 부상도 있었다 뭐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는 한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러키가 아무래도 작년에 뭐 잘했던 퀸 프리스터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못 뛰잖아요. 그래서 드로안이라든지 뭐 개써 뭐 이런 애들 써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뭐 나쁘지 않게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좀 괜찮은 와중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미러키가 홈에서의 승률이 전체 1등이 됐습니다. 어제는 그냥 메이가 초반부터 터져 나갔는데 7대0에서 경기를 5대7까지 추격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건 길버트는 꾸준하게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다. 뭐 이런 것도 겹치는 것 같고 글쎄 어제는 좀 약간 뭐 자연재해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추격하는 능력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애틀의 커비가 문제인데 일단은 얘는 꾸준하게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올 시즌도 그런 게 좀 보이기는 하고요. 그냥 뭐 홈런도 지금 17개면 적게 맞은 것도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는 이 제구의 상태도 그닥이다. 당장 직전 경기도 원래 휴스턴한테 엄청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제가 텍사스한테도 정말 강하다 이랬는데 두 경기 모두 다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요즘에 커비가 확연하게 홈이랑 원정 편차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다지 마음에는 안 들어요. 어쨌든 미러키 이런 장타 같은 것들은 많이 못 뽑아도 그래도 교타력을 잇는 팀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불펜 차이도 엄청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냥 이건 나는 미러키 쪽으로 좀 보고 싶어. 그냥 커비를 못 믿는다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름값에 비해서는 커비가 상당히 별로고 미러키도 오늘 뭐 배당 같은 거는 그닥이지만 저는 방향 차는 미러키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대 양키스 경기. 자, 어제도 제가 얘네들은 이런 컨디션 OPS 말씀드리면서 언더를 외쳤잖아요. 어쨌든 경기는 5대3으로 양키스가 이겼는데 피트 알론소의 홈런이 또 취소가 된다든지 말도 안 되는 판정 뭐 이런 게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언더로 가기는 갔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이런 구간에 꾸준히 못 치고 있다. 5대3 경기면은 평소보단 잘 친 거긴 한데 어쨌든 언더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브래디시도 일단 얘도 요즘 성적이 나쁘지 않고 특히나 한창 안 좋았는데 살짝 올라온 느낌이 있고요. 여태까지 양키 상대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리콜도 보면은 특히 이제 캠든 야드 원정 갔을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성적이 양키 와서인데 8경기 동안 2.17에다가 본인의 약점인 피홈런도 덜 맞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볼티모어가 특히 피트 알론소 필두로 거너 앤더슨도 좀 괜찮고 콜튼 카우저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갖고 볼티모어 유망주들 빠따가 좀 살아나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최근 경기들 가운데서는 장타만 있지 안타 자체는 좀 적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오늘도 이 정도 선발들이면 수준급이다. 제가 게리콜도 피홈런 많다, 좀 에이징 커브 보인다 이러면서 의심을 했지만은 어쨌든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 요즘에는 그냥 괜찮습니다. 저번 경기 실점도 이것도 송구 실책이 껴있는 거였었어요. 그래갖고 나는 그냥 둘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게리콜이나 브레디시나 이제 양 팀에서는 꽤나 수준급 선발들이고 상대력도 좋은 편에 있습니다. 보니까 게리콜이 좀 장타 같은 거 리스크는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캠든 야드 가서는 홈런은 2개밖에 없긴 했습니다. 8경기 동안 2인도 잘 먹었고 브레디시는 양키 상대로 전적이 좋은 편이죠. 제구 리스크가 약간 있고 요즘에도 제구 리스크는 공유가 된다 이런 건 있지만은 어쨌든 피안 사제는 많이 안 맞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불펜이 상당히 또 소모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양키스는 일단 이렇게 불펜이 굉장히 강한 팀이잖아요. 근데 지금 소모도가 이래요. 특히 이제 셋업 라인 쪽에 상당히 좀 소모가 많다. 보니까 지금 다 잘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헤드릭이나 블랙버는 지금 진짜 잘하는데 얘네들도 29, 16구, 13구, 25구 연투 상황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베드나도 상당히 좀 굳건한 마무리인데 오늘 또 이제 연투 상태이기도 하고 얘네들은 내일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올인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양키가 본인들의 강점 중에 하나 이렇게 불펜이 좀 소모도가 많이 있다. 예리 데스 로스산토스가 남아있긴 한데 얘가 이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4이닝 동안 0.64 뭐 기록은 좋지만 좀 더 까봐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해서 남은 불펜들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경기가 좀 비등비등하게 원사이드하지 않게 간다면은 저는 볼티모어 쪽이 이거 옆에 못 뺄 거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나 불펜 소모 차이가 큰 것 같고 양키 빠따 여전히 못 믿는다. 그런 거 들어서 일단 언더가 제일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볼티모어 역배도 꽤나 가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네요. 한 점 차도 좋고. 그리고 텍사스 대 워싱턴입니다. 디그롬이랑 알바레즈고요. 자, 제가 어제도 워싱턴에 카발리 앞서여가지고 이 역배 못 볼 게 없다 이랬는데 그냥 카발리가 본인이 굉장히 훌륭한 것도 있었고 텍스에 이런 또 빠따를 굳혀버렸습니다. 디그롬도 요즘에 좀 별로죠. 특히나 직전 경기 때는 2이닝 만에 내려갔던 산도 쪽에 부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뭐 로테이션에 합류는 했지만은 이때도 2실점이나 있었거든요. 그냥 요즘에는 안 좋은 날이 더 많아요. 올 시즌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 홈에서는 2.93, 원정에서 5.01. 뭐 홈에서 확실히 피홈런을 덜 맞은 게 있고 제가 디그롬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홈런 같은 게 우려스럽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홈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워싱턴은 홈런을 꽤나 이제 잘 치는 팀이죠. 전체 1등이니까 지금 여전히 워싱턴이 뭐 공백이 많이 있기는 한데 어제도 어쨌든 간에 뭐 샤파로 같은 애들이 좀 터지면서 점수를 더해주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앤드류 알바레즈도 원래는 이제 좀 롱맨 형식으로 나왔잖아요. 이제 오프너 앞세운 다음에 한 4이닝 정도 던지는 그렇게 가다가 지금은 아예 생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그냥 실적이 괜찮습니다. 방어율도 꽤나 뭐 봐줄만 하고 털리는 경기가 일단 잘 없어요. 땅볼 유도가 좋은 선수라 가지고 피홈런도 상당히 적고 75이닝 동안 피홈런이 3방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로는 텍사스가 뭐 정한 상대로 특히나 홈일 때는 많이 좋아진다고 하고 최근에 점수는 꽤나 뽑기는 했는데 일단은 저는 알바레즈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텍사스에 빠따가 또 얼마나 살아났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겠지만은 저는 워싱턴 못 볼 게 없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디그롬이 생각보다 별로인 거. 저는 디그롬 경기 때 이 정도의 배당은 텍사스가 메리트가 없다고 보거든요. 난 이건 배당값을 못하는 경기여서 그래서 좀 워싱턴을 보고 싶다. 한편으로는 뭐 오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디그롬이 고생할 거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거든요. 오바라든지 워싱턴의 역배 방향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스턴 대 천사 경기입니다. 램버트랑 지로드인데 일단 램버트는 요즘 이닝이 좀 줄었어요. 보니까 공은 막 89밖에 안 던진 날도 있었는데 근데 그 뒤로 전으로 해가지고 그냥 109 언저리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닝이 좀 줄은 건 아쉽긴 해요. 좋은 날에는 막 7이닝씩 먹어주는데 요즘에는 6이닝을 못 채우는 날도 조금 있고 실점도 한 2, 3실점 가량 한다. 그래도 5이닝 2실점이면 충분히 뭐 1인분 하는 셈이죠. 이 정도 방어를 유지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램버트는 일본 야구 갔다 오고 나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저도 명확하게 뭔가 좀 이렇게 크게 바뀌었다, 구종이 바뀌었다 이런 거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느껴지고는 있고요. 반대로 이제 지로드는 그냥 확실히 얘가 옛날에 엄청 유망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꺾였습니다. 그냥 부상도 있었고 25년을 통째로 날렸었고 단순하게 그냥 이래요. 예전에는 삼진 같은 잡는 능력도 좀 있고 다른 게 괜찮은 게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공들이 괜찮았다 이런 게 있었지만은 올 시즌은 그냥 딱 봐도 완전히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원래 안 좋았던 부분들과 함께 배로 타고 억제 같은 게 굉장히 안 되고 있다. 이런 게 많이 보여요.
여기 있는 것도 이제 파란색이 다 안 좋은 거거든요. 평균적인 타구의 방주 속도는 하위 4%, 이 파란색으로 있는 게 전부 다 하위 5% 안에 드는 지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세부 지표상으로는 특히나 더 안 좋게 보인다. 그냥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램버트는 어쨌든 꾸준한 놈이고 휴스턴에서 올 시즌 2이닝이 아쉽다 뿐이지 거의 플로테이션으로 도였잖아요. 그래서 램버트가 나는 휴스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선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의 지로드는 상태도 별로고 기록도 좀 안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걱정스러운 건 또 휴스턴의 빠따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얘네들이 무한 상대로 홈에서 요즘엔 점수를 못 뽑지만은 그전에는 괜찮을 때만 있었거든요. 다른 우레냐 같은 애들도 아니고 그냥 지로드면은 저는 휴스턴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휴스턴도 홈 전적이 좋고 천사도 원정이 안 좋거든요. 홈에서 마인 빈도가 32승 중에 26번이면 마인 빈도가 꽤나 좋은 거고 휴스턴이 어제 좀 불펜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얘네들도 불펜이 되게 단단하잖아요. 불펜을 많이 쓰기는 했는데 저는 근데 선발 구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천사가 요즘 어쨌든 언더 방향으로 잘 가고 있고 휴스턴도 빠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는 마인 방향으로 봐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석 배당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본다면은 마인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경기처럼 느껴졌네요.